응용역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2편 정정구조물의 힘과 반력 1장의 구조공학이란 에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점과 반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점과 반력. 수업 계획서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은 힘은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낸다. 크기는 길이로 나타내고 방향은 화살표.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작용하느냐. 사실은 힘이 작용하는 것은 지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있으면은 사람의 몸무게는 팔의 무게, 머리의 무게, 다리의 무게, 곳곳에 무게가 있어요. 이것을 대표되는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무게, 사람 무게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무게의 중심은 다 더하다 보면은 한 배꼽 근처에 사람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점을 찍고 거기에서 지구 중심,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힘이 몸무게만큼 가해진다. 100kg라면은 100kg 포스를 쓸 수도 있고, 그거는 100kg 매스, 질량과 헷갈리니까 1000뉴턴이라고 한다. 10을 곱해가지고 1000뉴턴은 1k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의 평형 상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쪽으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50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를 중간을 해가지고 여기서 50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힘을 표시할 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문제를 풀기가 한 50%는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못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옹벽이라고 있습니다. 옹벽은 세 가지 종류의 옹벽이 있는데 토목 분야에서 쓰이는 옹벽, 이렇게 옹벽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산 비탈에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서의 옹벽, 지하층으로 내려갔을 때 묻힌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옹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위에 흙이 미는 힘들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흙의 중심점을 잡고요. 어디서 찾아서 이게 이렇게 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하는 힘을 이 친구가 저항하게 되는데 이 친구의 작용하는 힘이 어디서 작용하면 밑에 바닥면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반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서는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점을 어디서 찍어서 나타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작용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용점을 찍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양쪽 사람이 5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길 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어제 레포트 낸 거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박선중 교수 동신대학교 교수님이 2021년도에 냈던 응용역학인데요. 그림이 워낙 정서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줄달기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위치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 것들은 평형 상태이다. 평형 상태를 영어로 나타내면은 이퀄이고 이퀄이란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다. 자, 요것도 양쪽 사람이 어떤 무게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더 들까? 어떤 게 같은 무게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무게에 대해서 왜 오른쪽 사람이 오른쪽 경우가 땀을 더 뻘뻘 흘릴까?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의 평형인데요. 요것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는 위쪽의 힘과 아래쪽의 힘이 같다란 뜻입니다. 위쪽의 힘과 아래쪽의 힘이 같다란 뜻입니다. 그게 힘의 평형이에요. 좀 전에 왼쪽의 힘과 오른쪽의 힘이 같은 것처럼 이것도 위쪽의 힘과 아래쪽의 힘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같기 때문에 고요하게 서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지만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고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밑에 힘은 알겠어. W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사람 몸무게 100kg이라 했으면은 이것은 1kN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힘이 되려면은 여기서 똑같은 힘이 1kN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위로 윗방향으로 작용해야지 위하고 아래가 같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것이 같아란 표시예요. 이퀴리블리움, 평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같이 같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이 뭐냐면 힘의 합성입니다. 합성이란 것은 두 개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을 봤을 때, 요 사람의 힘만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가운데 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힘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임의로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우리가 세로축을 Y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비춰보면은 그림자를 플래시를 위에서 터뜨려 가지고 그림자를 비춰보면은 요것은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그림자를 나타내면 요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X축 상에 나타난 그림자를 이 힘의 X 성분이라 그러고요. 성분이란 것은 사람 몸에 어떤 성분, 어떤 성분, 어떤 성분이 있듯이 요것의 성분은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X축에 비친 그림자를 X 성분이라 그러고 여기 플래시를 여기서 터뜨려 봤을 때 Y축에 나타낸 그림자를 Y 성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가 했던 요 성분은 이 하중은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요것도 나타내 보면은 X 성분과 Y 성분과 X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두 개가 작용점이 여기로 같다란 얘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탔을 때 힘이 2배가 된다 그랬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 놈은 두 개가 같은 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줍니다. 두 개를 더해주고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은 점에서 양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힘이 배가 되고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X축은 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Y축으로 두 개를 합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1kN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O라는 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직각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옛날 한 2500년 전에 철학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알렉산드리아 그쪽의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주였어요. 아주 사이비 교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이비 교주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정리도 많이 넣고 역사적으로 수학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X축의 성분하고 Y축의 성분을 더해서 이 성분을 만들려면은 무슨 얘기면 공이 하나 있는데요. 공이 하나 있어요. 공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O라는 힘을 써가지고 땅 때려가지고 이까지 옮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X축으로 3이라는 힘을 써가지고 요만큼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Y축으로 4라는 힘을 써가지고 요만큼 옮길 수가 있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힘을 X성분, Y성분으로 나눠서 가해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옮길 수가 있고 혹은 막바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O라는 성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려워요? 희선아 어려워? 어려워? 희선이 너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해가지고 어렵다는 식으로 고개 설레설레 지어가지고 내가 너무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 그럼 어떻게 O라는 값이 나오냐라고 했으면 직각일 경우에, 너 고개 설레설레 젓고 있으니까 이,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쫄았잖아. 어, 그래요. 채팅창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너무 어려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은 한 80% 바라건대 6, 70%만 이해돼도 다음번에 진도로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 1%, 10% 미만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혹은 같이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길 바랍니다. 여튼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직각삼각형의 정리는 피라미드에도 써있듯이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지만은 이 사람이 철학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뉴턴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그런 F equal ma? 그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을 해가지고 이 5라는 힘을 3하고 4로 분리를 시킬 수 있고 3하고 4를 가지고 5라는 힘으로 합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보통은 요것의 각도를 줘요. 직각삼각형일 경우에 1대 2대 3대 4대 5 하기 때문에 이 힘에다가 5를 X성분을 구하고자 할 때는 5분의 3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X성분이 나오게 되고 Y성분을 곱하고자 할 때는 5분의 4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분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동력학은 아직까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안 배워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전문가가 된다면은 동력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력학이란 것은 무거울 중자에다가 힘력자를 합니다. 힘을 써서 무거운 것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다이나믹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평행사변의 법칙 했고 요거를 분리시키는 것은 같은 F를 분리시킬 때 fx하고 fy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임의의 축을 fx 뭐 프라임 fy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서로 분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축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먼저 공을 쳤을 때 이쪽으로 이만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공을 여기에 옮기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 치고 난 다음에 위로 요만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멘트란 게 있어요. 우리는 직선이란 힘이 기본인데 직선이란 힘을 응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트가 잠겨져 있습니다. 볼트가 잠겨져 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걸 스패너라 부르는데요. 스패너. 이게 스패너. 네. 스웨덴에서 발명을 했죠. 스웨덴 사람들을 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한글을 발명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그 사람들은 이 스패너를 발명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한 1000만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 빠글빠글 되진 않잖아요. 추운 나라니까. 빠글빠글 되는 나라는 따뜻한 나라들이 빠글빠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종족 번식하기가 좋죠. 날씨가. 근데 요거를 내가 돌리려니까 힘이 너무 약해. 내가 힘이 50분이 없어. 50으로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여기에 스패너에다가 파이프를 끼웁니다. 파이프를 끼우고 난 다음에 50을 돌리게 되면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지? 같은 힘이 50인데 돌리는 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돌리는 힘은 뭐냐면 50 곱하기 돌리는 힘을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인생에 모멘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다. 팔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가 10분이 안 떨어져 가지고 50 곱하기 10 하면 500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거리가 3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50 곱하기 30 하면은 1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50이지만은 돌리는 힘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50 곱하기 처음에 길이 50 뉴턴이죠. 길이 미터라고 하면은 이것은 500 뉴턴 점 미터가 되고요. 여기서 점이란 것은 곱하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점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뉴턴 미터라고 쓰고요. 그러면 요게 앞에 요 사람이 돌리는 힘이고요.
요 사람이 같은 힘이지만은 뒤에 끼우고 난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힘인데 곱하기 30m가 되는 거죠. 30m가 되면 이 사람이 돌리는 힘은 1500 뉴턴 미터가 됩니다. 예. 모멘트의 단위는 뉴턴 미터고요. 모멘트는 이걸 모멘트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모멘트인데 힘 곱하기 거리다. 이것을 거리를 가지고 모멘트 암, 모멘트 팔 길이라고도 합니다. 암, 팔 이런. 이제 R이라고 쓴 것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레디어스, 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리는 것을 돌릴 때 한 손으로 돌리기 힘들면은 양손으로 돌릴 수가 있다. 뚜껑을 열 때. 그 다음에 요거는 공무원 9급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IJK라고 썼는데요. IJK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X축, Y축이라고 씁니다. X축, Y축이라고 쓰는데 X축, Y축, Z축이라고 쓰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든가 혹은 축이 더 많다. 뭐 우리는 현재 물리 현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X축, Y축, Z축으로 공간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혹은 뭐 시간도 들어가고 다른 차원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X, Y, Z 대신에 I, J, K, L, M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축이다, 방향을 나타낸다 해서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크기가 8과 4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하고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요거하고 요까지 떨어진 거리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다고요. 거리를 되게 힘드니까 이것을 X축, 이 성분을 X축, Y축, Z축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X축의 성분이 돌리는 힘, 거리는 요까지 X축 거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Y축이 돌리는 힘, Z축이 돌리는 힘을 각각 더하면은 전체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전체 모멘트는 X축이 돌리는 모멘트에다가 Y축이 돌리는 모멘트, 그 다음에 G축이 돌리는 모멘트를 더하면 된다. 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이 하는 역할은 X축이 하는 역할을 하고 Y축이 하는 역할을 더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4가 7이 되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4가 5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고려한다라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고려한다. 근데 위에 화살표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하게 쓰기도 합니다. 이걸 벡터라고 표시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는 것도 있죠. 진하게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벡터라는 벡터라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방향이 없는 것, 크기만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분야에 원래는 공업역학 시간에 이것까지 배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행렬을 안 배우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굳이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은 지금 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꼼꼼히 아는 것보다 저런 기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그 생각으로 소꿉장난할 때 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학교의 복잡한 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순수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힘을 합치는 거, 그죠? 이렇게 합치는 방법. 이렇게 합치는 것을 공식을 써가지고 합칠 수도 있고요. 공식입니다. 예. 아니면은 여기에 보면 코사인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가 일반 계산기랑 다른 점 하나는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쌀집 계산기 혹은 회계용 계산기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조금 더 계산기를 지금 10,000원짜리 계산기를 쓰는 것보다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한 뭐 30만 원짜리 계산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계산기 사용법 하나만으로 모든 수학 문제가 풀리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더 기본만 알고 나중에 계산기 사용법만 아는 것보다 기본을 알고 계산기 사용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응용하기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반력을 구하라 란 말입니다. 반력을 구하라. 오늘 반력이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반력을 구하라. 합력의 위치를 구하라. 여러 개 이렇게 힘이 다 있는데 합력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 몸무게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팔의 무게, 다리의 무게 다 있는데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뭐냐라고 하면 다 합쳐서 이 사람의 무게는 1000뉴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팔의 무게 뭐 25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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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뉴턴 아니 250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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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뉴턴 다 더했더니 1000뉴턴이 되더라.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사람 몸무게가 1000뉴턴이냐 아니 여기서 1000뉴턴이냐 아니다. 대표적인 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뭐다? 합력의 위치다. 합력의 위치. 요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위로 다 더하게 되면은 5 더하기 3은 8이죠. 8 더하기 8은 16이죠. 16에다가 1을 빼게 되면은 15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라는 힘이 어디에 작용할까? 여기에 작용할까? 여기에 작용할까? 여기에 작용할까?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방법은 이것을 대표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돌리는 힘이 얘네들이 돌리는 힘이 있잖아요. 모멘트라고 그랬죠. 돌리는 힘이 얘가 돌리는 힘,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이놈이 합력이 돌리는 힘과 같아지는 위치, 그 위치를 R을 구하는 것이 합력의 위치입니다. 네. 뭐 여기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네.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R이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R. 그죠? 얘가 돌리는 힘.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돌리고 얘는 이 지점을 핀이 꼽혀 있으니까요. 핀.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렇게 돌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합력이 좀 전에 합력이 작용하는데 합력이 작용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17kN이 돌리기 위해서 R만큼 17 곱하기 R은 뭐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게 모멘트 평형이죠. 모멘트 평형이란 것은 얘가 물체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멘트 얘가 합력이 돌리는 힘 토탈 모멘트하고 낱개의 모멘트들이 힘들이 돌리는 힘 낱개의 힘들이 돌리는 힘입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더한 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M5, M3, M1, M8를 다 더한 거예요. 이걸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5가 돌리는 힘 더하기 3이 돌리는 힘, 그 다음 더하기 1이 돌리는 힘, 더하기 8이 돌리는 힘. 근데 1이 돌리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돌리는데 나머지는 반시계 방향 돌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놈은 마이너스. 예. 요게 17 곱하기 R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5 곱하기 요 거리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값은 6에다가 4를 더하니까 10 더하기 3 곱하기 여기서 3이 작용하는 힘은 4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빼기 1 곱하기 1이 돌리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니까 4 더하기 8이 돌리는 힘 8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1 해서 R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제 설명을 듣는 거랑 지원아 뭐 하고 있어? 너 너무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저 이거 타이핑하고 있어서 타이핑 몇 개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자, 이 문제를 왜 귀찮고 지루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네다섯 문제, 어떤 사람은 10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시험은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 거. 예. 풀어보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기출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출 문제, 기사 기출 문제 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사 문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기사 문제, 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응용하는 것이 기술사 문제입니다. 한 단계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데요. 같은 문제 이렇게 봤을 때 요놈만 띄어서 봤을 때 이게 케이블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밑으로 잡아당기는데 얘가 이 도르래가 가만히 있다라는 거 풀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르래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로 잡아당기는 힘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죠. 이 도르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의 힘과 아래의 힘이 같다는 얘기죠.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1200이고요. 위로 잡아당기는 힘은 두 개가 합쳐가지고 12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는 600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는 60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놈이 600이 돼야 되는 거고 요 놈이 60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계속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나왔어요. 이게 2015년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네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필요하냐면은 요게 3대, 4대, 5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쓰지 않아야 되니까 계산기를 쓰지 않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형 1대 1대 루트 2라는 것하고 3대 4대 5라는 직각삼각형의 원리들을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림을 꼼꼼하게 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은 문제 풀기가 아주 쉽습니다. 반력을 구하라 라고 나왔고요. 자, 근데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방법.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굳이 X성분, Y성분 나눠서 더하고 나오고 하는 게 원래 바른 방법의 정도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탈릭체로 되는데 이거는 다 로만체로 돼야 되는데 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 해서 서로 간에 사인과 코사인을 쓸 수 있다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공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공식을 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라미의 정리를 외우지 말고 그냥 X축, Y축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바르게 푸는 게 중요하지 빠르게 푸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발인용의 정리는 뭐냐면은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거예요. 힘의 합력. 이렇게 P1과 P2가 있으면은 요거를 대표하는 힘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래서 대표하는 힘은 P1과 P2를 더한 크기만큼인데 위치가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림이 다 찌그러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왜 역학을 배우는데 이게 사회현상이랑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동란이 일어났을 때 동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려는 힘, 밑에서 맞받아치는 공격하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웠어요. 겉에서 보기엔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거기 위로 공격하려는 힘은 한국군하고 미국군이 합친 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군이 야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우리가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미국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힘의 평형이 무너진 겁니다. 쫙 밀려서 내려온 거죠. 다시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에다가 유엔군까지 더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가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쫙 밀려 올라간 거죠. 예. 그런데 중국군이 다시 위에서 더 들어왔어요. 중국군이 더 해도 보니까 위에서 다시 밑으로 쫙 들어옵니다. 이게 힘의 평형이 이게 모든 것들을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정치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힘의 평형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꼭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사회적인 자연적인 자연을 배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역학 뭐 덧셈 뺄셈 숫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 잘 보면은 힘의 원리입니다. 정치적인 원리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에서도 힘의 균형 평형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태안에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듣고 있나요, 다들? 채팅창에다 열심히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고 살아있다라고 가끔씩 하품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줘. 좋아. 고마워. 기운이 있었습니다. 풍선 막 띄우는 것 같은데. 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요. 기름 유출 사고는 이렇게 2007년도에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큰 교량 같은 경우에 그 거더가 배들보라 그랬잖아요. 큰 거더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해상 교량에 있을 때 위에다 탁 올려놓습니다. 예. 근데 그 큰 교량 같은 경우에서는 이 거더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크레인도 굉장히 큰 크레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런 크레인들은 사용료가 되게 비싸요.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없네요. 올리기 위해서 저쪽에 부산 쪽에서 조선소에서 이 크레인을 갖고 왔습니다. 빌려서 와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인천대교죠. 인천대교 올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사고가 발생했냐면 위에서 봤을 때 요 터그 견인선이죠. 견인선 두 개가 잡아당기고 있죠. 잡아당겨가지고 힘의 평형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봤습니다. 크레인이 있고 견인선 두 개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힘을 합치니까 합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데 지금 가게 되는데 지금 저도 이게 조금 오래돼 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원래 이 터그보트 위로 잡아당기는 것이 이게 세 대인가 썼어야 됐을 거예요. 세 대인가 써야 됐는데 두 대만으로도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세 개가 잡아당길 때, 세 개 가운데서 이렇게 세 개가 잡아당길 때하고 두 개가 잡아당길 때는 두 개가 더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세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을 두 사람이 들게 되면은 두 사람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많이 쓰는데 그러면 여기 케이블에 걸리는 힘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블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너무 많이 힘을 견디다가. 그러면 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끊어지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유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유조선하고 꽝 부딪혔습니다. 큰일 났죠. 예. 삼성중공업 이때 엄청나게 보상 많이 해주고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그 뒤에 사고로 인한 여파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방식대로 공학하는 사람, 역학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지정과 반력 요거는 지금 5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